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완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요, 최근에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검색 엔진, 전문 검색을 하고 있는 풀텍스트 서치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라스틱 서치를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인데요. 저희가 엘라스틱 서치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기업형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대안으로 오픈 서치, 엘라스틱 서치의 오픈 소스 버전인 오픈 서치를 이용해서 그런 관리형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이 어떤 데이터로부터 밸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그동안 적용해 왔습니다. 대부분 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는 정형 데이터를 넘어서 반정형, 그리고 비정형까지 이제 넘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비정형으로 넘어간 그런 데이터들 속에서 밸류를 어떻게 찾고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비정형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로부터 그런 정보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가치를 뽑아내고 검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검색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전문 검색, 텍스트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검색 엔진이라는 분야에서 만약에 오라클 클라우드라는 것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이런 오라클 클라우드란 문자열이 갖고 있는 그런 검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간단하게 어떤 그 상황을 축소하기 위해서 3개의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문자열이 있는 것이 하나의 문서다라고 생각해서 3개의 문서가 있다 그러면 이 3개에 대한 문서를 그런 크롤링을 하거나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리버스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자열에 대한 검색, 풀텍스트 검색을 원활하게 위해서는요,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에 어느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리버스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리버스 인덱스로부터 오라클 클라우드 2개에 대한 단어가 동시에 검색이 되어야 된다면 그 2개의 단어가 정배열로 위치하는지, 역배열로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법에 따라서 이런 문서들에 대한 랭킹을 만들고요. 이런 랭킹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을 갖게 되면 그 텍스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문을 검색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가공을 해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전문 검색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 검색, 텍스트 기반의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한 검색 시스템은요, 상당히 기존에 있는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요, 다양한 그런 리버스 인덱스를 만드는 이런 인덱스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속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고 인덱스가 되는 것에 대한 지연 시간이라든지, 조회 시간에 대한 갭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 통제라든지, 보안 수준이라든지, 다양한 규모에서 어떤 어려움, 데이터에 대한 검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데이터 저장 체제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라이크 연산으로 처리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확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다양한 랭킹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진일 보안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검색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검색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제공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해야 되겠고, 이것들이 관계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NoSQL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 그리고 검색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머신러닝이라든지 알고리즘을 지원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단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분산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인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선형적인 확장성, 데이터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전문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딱 보면 최근에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요, 결과적으로는 엘라스틱 서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라스틱 서치는 엘라스틱 서치사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라이센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계속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었습니다. OCI에서는요, 전문 검색,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리고 OCI에서는 엘라스틱 서치라는 기술을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 사항들이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달, 2022년 5월 이전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OCI의 IaaS 컴퓨팅 서버에 엘라스틱 서치를 직접 설치하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 5월 달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관리형 서비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하고 이것들을 오픈서치, 엘라스틱 서치의 오픈소스 버전인 오픈서치를 OCI에 최적화해서요,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UI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리형으로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문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가 지난 5월에 발표가 됐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이 전 리전에 지금 오픈서치 서비스가 배포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계정이 있으시거나 혹은 계정이 없으시다 그러면 프리 트라이얼 계정을 사용하셔도 이런 오픈서치를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무료 계정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서치와 오라클 클라우드가 결합함으로써요, 결과적으로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완전 관리형으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의 기능과 거의 유사한 오픈소스 버전인 오픈서치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전문 검색 경험과 그리고 UI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던 경험을 그대로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부분에 자동화와 그리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픈서치는요, 오라클 OCI에서 제공하고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정형, 비정형, 그 데이터 검색에 대한 기능을 완전하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엘라스틱 서치를 설치형으로 사용하시거나 운영을 하실 때요, 서버에 대한 패치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업그레이드, 백업, 그리고 클러스터에 대한 조정 작업, 이런 것들을 관리자가 직접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가동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OCI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요, OCI의 오픈서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오라클이 관리하고 담당하기 때문에 패치라든지 백업이라든지 리커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라클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인스턴스, 클러스터,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백업 설정이 이루어지고 주기적으로 백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업, 스냅샷을 이용해서 리커버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 주기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패치 작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OS에 대한 패치 작업들이 자동화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멀티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동의 중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높이는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는 것이 OCI 서치 서비스,
정확히 말하면 정확한 이름은요, OCI Search Service with OpenSearch입니다. 약간 이름이 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얘기할 때는 OCI Search Service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은 OCI Search with OpenSearch입니다. 이것은 OCI에 대한 인프라의 최적화를 이루어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라클이 지원을 통해서 관리 비용이라든지 운영 비용에 대해서 TCO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오라클이 OCI에 단순하게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배포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픈서치 커뮤니티에 직접 가입을 했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라클이 그 멤버로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산출물을 OCI에서 활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경험들을 커뮤니티에 다시 환원하는, 기여하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오픈서치라는 부분이 때로는 익숙하신 분들 있겠고요. 그리고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픈서치는 엘라스틱 서치의 오픈소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의 7.10.2 버전, 그리고 UI를 담당하고 시각화를 담당하는 키바나의 7.10.2 버전을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가요, 새로 만든 그 코드를 가지고 만든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라스틱 서치 소프트웨어에 새로 추가되어 있는 그 라이센스 변화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사용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라이센스를 풀고 그것을 오픈소스와 커뮤니티 버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프로젝트가 오픈서치고요. 오픈서치는 거의 그 엘라스틱 서치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 버전의 엘라스틱 서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멤버로 오라클도 지금 최근에 정식 멤버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개발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이런 오픈서치가 오라클과 만나면서 이제 OCI 서치 서비스로 올라가면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기존의 관리자가 갖고 있던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그런 관리자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운영자의 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와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그리고 데이터 보관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보안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갖고 있는 그런 오픈서치, 오라클 OCI 서치 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6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완전 관리형이다 라는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OCI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배포하는 과정,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 화면에 대한 스크린 캡처를 좀 떠왔는데요. 이 부분이 OCI 콘솔은 오라클 클라우드 OCI의 자원을 관리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OCI 콘솔을 통해서 OCI의 모든 로그인을 하고요, OCI의 모든 자원을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OCI 메뉴 체계에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픈서치 그 메뉴에서 클러스터와 백업이라는 메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 가보시면 클러스터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리고 조회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보시는 화면이 오픈서치에 대한 관리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클러스터 생성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새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클러스터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버전을 등록을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버전은요, 최신 버전인 1.3 버전, 오픈서치에 대한 최신 버전은 1.3 버전이 최신 버전인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24 스테이블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로 배포하고 있는 버전은 안정화된 버전을 사용하고 있겠고요. 현재까지는 버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버전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패치가 이루어지거나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요청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특정 시간에 원하는 시점에 패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기본적인 클러스터 이름과 버전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그 다음에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 버전이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검색이고 로고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이 아니고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에 대한 개수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는 기본적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버전이라면 하나의 마스터와 데이터 노드를 그리고 대시보드 노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리케이션과 로그 분석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 그리고 좀 더 큰 쉐입 VM을 구성하고 있는 자원의 크기를 할당하는 쉐입을 좀 더 크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개발, 애플리케이션 분석, 검색, 그리고 로그 분석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그런 서버의 개수와 쉐입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편집을 클릭을 하면 각각의 마스터 노드, 데이터 노드의 쉐입과 노드 개수, 그리고 스토리지 사이즈, 메모리 사이즈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원하는 그런 크기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어떤 네트워크 환경에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VCN,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면 모든 설정은 만들어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의 이름과 버전, 그리고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 그리고 대시보드 노드에 대한 사이즈,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배포할 네트워크를 설정하면 모든 설정은 완료가 되고 생성을 누르면 클러스터가 배포가 됩니다. 클러스터가 배포되는 과정에서는 약 지금까지는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개발 환경, 그 하나의 노드와 하나의 그런 마스터 노드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키울 경우에는 조금씩 그 배포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서비스가 좀 더 안정화되고 그리고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개선되면서 좀 더 서비스 배포 시간은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배포하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클러스터에 대한 그런 관리 메인 페이지고요. 클러스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보시면 이 화면의 아랫부분에서는 클러스터에 대한 그런 상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정보와 CPU, 메모리, 디스크 I/O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모니터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특정 서버 환경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받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데이터 검색의 어려움, 검색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와 데이터 관리를 결합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리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부분에서 연결된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비용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저희가 CPU의 개수, 그리고 메모리 크기,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들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오라클이 갖고 있는 OCI 플렉서블 쉐입의 특징에 근간을 합니다. 다른 클라우드 업체와 다르게요. 오라클 클라우드는 플렉서블 쉐입이라는 것을 컨셉을 갖습니다. 쉐입이라는 것이 VM을 배포할 때, 컴퓨팅의 서버를 배포할 때 CPU와 메모리에 대한 용량이 일반적으로는 고정된 어떤 타입이라든지 쉐입의 형태로 해서 많은 쉐입이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라클은 플렉서블 쉐입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CPU와 메모리 사이즈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형태를 갖습니다. CPU와 메모리의 사이즈 크기는, 그 메모리는 기본적으로는 CPU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데요. 이를테면 CPU는 굉장히 크지만 작은 메모리를 갖고 있거나, 혹은 CPU 개수는 작지만 메모리 사이즈를 키우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쉐입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CPU 타입을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CPU의 개수와 그리고 메모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OCI 서치 서비스, OCI 오픈 서치 서비스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클러스터를 배포한 이후에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하는 화면인데요.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정할 때 보시면 크기 조정이라는 그런 한글 메뉴를 클릭을 하면요, 맨 측에서 크기를 조정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크기를 조정할 때 클러스터에 대한 수직적 확장과 그리고 수평적 확장,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수직적 확장은 기존에 있는 노드의 쉐입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2CPU면 4CPU로, 그리고 메모리 기계를 늘리거나 스토리지를 늘리는 그런 컴퓨팅 자원을 수직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높여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리는 그런 확장 방법이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 확장입니다. 수평적 확장은 서버의 대수를 늘리는 방식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노드와 마스터 노드의 서버 대수를 늘려서 처리량과 그리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확장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직적 확장과 수평적 확장,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지원이 되고요. 수직적 확장일 경우에는 개발 환경, 서버가 한 대의 경우에는 서버에 중단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버가 여러 대가 구성되어 있고 마스터 노드가 여러 대로 구성되어 있는 HA 구성에 적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롤링 패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시스템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고 패치 과정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와 크기 조절이 자유롭다는 부분이 하나의 그런 강점이 되겠고요. 물론 크기 조절은요, 늘어나는 크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이즈를 줄이거나 그리고 서버의 대수를 줄이는 스케일 인을 하는, 스케일 아웃은 되지만 스케일 인하는 그런 축소에 대한 크기 조절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크기를 확장하는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업데이트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그런 초록색이 돼서 오픈되는 형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크기를 서버의 가동성에 제약 없이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 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OCI 서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OCI IAM에 대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고요, 그리고 자원을 컴파트먼트로 묶어서 그것에 대한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을 폴리시로 관리하는 것이 OCI IAM의 기본적인 속성인데요. OCI 서치 서비스의 모든 접근이라든지 서비스의 운영이라든지 사용자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폴리시에 따라서 접근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들은 접근을 못하거나 자원에 대한 시작, 중단, 종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권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자원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갖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엔드포인트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대시보드용이고요, 하나는 API인데요. API와 대시보드 모든 것들이 프라이빗 영역에서 생성이 됩니다. 퍼블릭 IP를 갖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 영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의 사용자는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이 프라이빗 존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액세스에 대해서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프라이빗 영역에 배포가 되면 사용성이라든지 접근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용성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베이스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점프 서버를 제공해서 사용성에 대한 그런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공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프라이빗 영역에 대한 그런 배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엘라스틱 서치, 오픈 서치가 갖고 있는 인덱스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요. 그리고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영역에, 그리고 시큐리티 퍼스트의 전략으로 해서 가장 안전한 아키텍처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수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런 영역에서 이런 데이터들의 안정성을 보관하는 그런 영역으로 프라이빗 영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부분이 OCI의 서치 서비스가 어떤 가격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CI 서치 서비스는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은 인프라스트럭처 비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마스터 노드가 3개이고요. 대시보드 노드가 3개이고, 그리고 데이터 노드가 지금 2개라면요. 현재 8개에 대한 인프라 비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지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비용만을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IaaS, 컴퓨팅 VM 비용만이 차징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데이터 노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리 비용이 청구가 되는데요. 그 데이터 노드에 대해서는 만약에 데이터 노드가 3개 이상이라면, 그러면 2개의 노드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이 청구가 되지 않고요. 3개라 그러면 1개, 5개라 그러면 3개의 그런 데이터 노드에 대해서 시간당 0.25불이 관리 비용으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노드에 대한 관리 비용 시간당 0.25불,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비용만을 과금하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히든 코스트가 없는 그런 형태로 저렴하게 오픈서치에 대한 기술을 관리형 서비스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타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A사라든지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약 35% 정도의 비용 절감, 35에서 5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서치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서치가 갖고 있는 그런 대시보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촉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검색에서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검색 엔진 기능을 서치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UI로 처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오픈서치 대시보드 서비스에 대한 컴포넌트의 기능이고요. 오픈서치 대시보드는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키바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바나의 오픈소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키바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대부분의 기능들이 오픈서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리뷰하는 디스커버라든지, 그리고 차팅 기능이라든지, 시각화라든지, 대시보드 기능이 거의 유사하게, 그리고 거의 동일한 플러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이 현재 대시보드 노드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한 그런 첫 번째 화면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처음에 접근하면 보시는 화면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키바나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샘플 데이터를 로딩을 하거나, 그 맞게 만들어져 있는 샘플 데이터로부터 대시보드를 구성하거나, 그리고 그 데이터를 디스커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회하고 확인하는 이런 모든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차팅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지게 있겠고요. 그리고 오픈서치 자체가 하나의 NoSQL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기 때문에요. 타블로라든지 오라클의 OAC라든지 별도의 시각화, 셀프 BI 툴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조회해서 검색을 하고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서드파티 툴과도 연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검색과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인사이트를 높이는 다양한 활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화된 HA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오라클의 OCI, 오라클 클라우드의 OCI의 서치 서비스가 배포가 됐을 때 고가형성을 위한 HA 구조로 배포가 자동으로 됩니다. 따라서 HA를 고가형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오라클 인프라스트럭처의 고가형성 형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고가형성이라든지 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OCI를 보면, OCI에는 기본적으로 AD
싱글 AD를 갖는 리전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 AD를 갖는 리전이 있습니다. OCI에서 AD라고 하면 어베러블 도메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멀티 AD가 있고, 그리고 AD 하나로 있어서 싱글 AD,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이루어져 있는 리전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전이 멀티 AD를 지원하는 리전이냐, 그리고 싱글 AD를 지원하는 리전이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한국에 있는 서울 리전과 그리고 춘천 리전 같은 경우는 싱글 AD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리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리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싱글 AD,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 리전의 경우에는요, 내부적으로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한 3개의 파트로 하드웨어를 배치를 하고 이것을 폴트 도메인 1, 2, 3이라는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하드웨어, 그리고 전원이라든지 네트워크, 모든 것이 완전하게 격리된 형태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격리되어 있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지겠고요. 이렇게 격리된 형태를 폴트 도메인 1, 2, 3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싱글 AD로 구성되어 있는 그 리전의 경우에는 오픈 서치를 배포할 때 각각의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폴트 도메인 1, 2, 3에 분산되어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 곳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장애로 인해서 이것이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서버의 장애에서도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HA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데이터의 리플리카가 3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어떤 폴트 도메인에 대한 장애가 실제적인 서비스의 장애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 AD를 갖는 리전인데요. 멀티 AD를 갖는 리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리전, 하나의 그런 데이터 센터가 3개의 데이터 센터로 논리적으로 묶여서 하나의 그런 리전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런 멀티 AD를 지원하는 그런 리전에서는 오픈 서치 서비스를 배포할 때 이런 폴트 도메인을 넘어서 AD로 갈라져서 서버들이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동일한 그런 비율로 멀티 AD에 배포가 되고, 이런 멀티 AD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시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오픈 서치를 이용해서 검색 엔진과 내부 인프라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고요. 이것이 온프라임에 있는 그런 자원들과도 통신을 통해서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은 이와 같은 플랫폼이 있고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라클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구성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는 그런 DW,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겠다는 컨셉이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꺼번에 관리하겠다는 컨셉으로 확장하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컨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겠다라는 컨셉이 데이터를 모으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데이터 레이크가 되었고요. 그 데이터 레이크를 좀 더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DW화 시켜서 데이터에 대한 밸류를 높이자라는 측면을 얘기할 때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는 좀 더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구성에 이제는 오픈 서치도 포함이 돼서 전문 검색을 담당하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부분의 컴포넌트로 이제는 등록이 되고 있겠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오라클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오픈 서치가 올라가고 있겠고요. 이런 다양한 그리고 오라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전처리, 이관, 관리, 분석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과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이제는 오픈 서치가 활용되고 있겠고요. 현재 OCI에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을 구성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는 많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VM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그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하드비라 스팍이라든지 그리고 ETL 솔루션을 통해서 ETL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가공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VM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로그들은 로깅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의 그런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ET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프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로그들은요, 다시, 카프카라든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관리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관리가 된 데이터들은 플루언트지를 통해서 검색 서비스, 오픈 서치 서비스로 이관이 돼서 관리가 되고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통합과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 같고요. 현재 OCI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그 오픈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그 소개를 드리면 때로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 서치를 할 때 오픈 서치 클러스터에 대해서 데이터상에 제약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픈 서치가 그 선형적인 확장성, 그리고 스케일 아웃, 그리고 스케일 업에 대한 다양한 확장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긴 하는데요.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입장에서 데이터에 대한 제약은 1차 제약은 0.3 페타바이트까지 현재까지의 기본 제약입니다. 현재까지 오픈 서치 서비스로 기본으로 올라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0.3 페타바이트가 맥스로 저장될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추가 서비스 리퀘스트, 그러니까 추가로 확장한다는 SR을 나오면 그 이상의 확장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측에서 기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규모의 1차적인 그런 한계는 0.3 페타바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OCI 콘솔에서 SR을 날리시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장의 경우에는 서비스 리퀘스트를 날려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큐멘트라든지 오픈 서치에 대해서 인덱스의 크기가 제약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서비스에 의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OCI에 올라가 있는 오픈 서치에 대한 서비스가 갖고 있는 다큐먼트와 그 인덱스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단지 OS와 하드웨어의 크기에 따라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OS라든지 하드웨어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클러스터에 대한 크기를 늘림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 서치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로그스탯이라든지 프론트지라든지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겠고요. 단지 저희가 오픈 서치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구성할 때요, 로그스탯이라든지 플론트지라든지 비트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서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나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로그스탯이라든지 플루언티, 비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별도의 VM을 구성하시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 이후에 배포되어 있는 오픈서치 클러스터와 연동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OCI, 오라클에서는요, OCI 서비스 커넥터 허브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그런 데이터에 대한 이관을 자동화로 구성해주는 그런 성격의 서비스인데요. OCI 서비스 허브가 다음 그런 쿼터에 발표되는 그 업데이트에서는요, 타겟으로 오픈 서치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만약에 카프카의 관리형 서비스인 OCI 스트리밍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로 이관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로그스탯이라든지 프론트지라든지 별도 비트라든지 별도의 그런 인티그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향후에는 OCI 서비스 커넥터 허브라는 그런 서비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용도로 로그스탯이라든지 프론트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과 그 다음에 스냅샷에 대한 것이 자동화된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라는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업, 그 스냅샷이 저장된 위치는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백업과 스냅샷을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업과 스냅샷이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140일까지 저장이 이루어지겠고요. 이 리텐션 데이터, 리텐션 기간, 데이터가 보관되는 주기는 저희가 별도 설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백업이라든지 어떤 그 백업과 스냅샷에 대한 보관 주기를 줄여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 한다면 그것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엘라스티서치, 그리고 설치형으로 되어 있는 오픈서치로부터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데이터를 로딩하는 방법이 가능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엘라스틱 서치와 오픈 서치에 대해서 스냅샷 파일을 저희가 갖고 있는다면요. 그 스냅샷 파일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올리면 그것을 OCI 서치 서비스의 클러스터에 로딩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자가 직접 로딩을 하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린 상태에서 이제는 SR, 서비스 리퀘스트를 올리면 저희 서포트가 직접 데이터를 로딩해 드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만간 그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SR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패치를, 스냅샷을 로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새로 발표한 OCI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질문이 있다 그러면 답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